시체에 기름 붓고 불태운 북한의 마스크 조공? 와, 진짜 너무 놀라운 일이죠. 자, 여러분, 국민이 이 이모 씨가 피살된 그것도 북한이 총을 쏘고 3시간 끌고 다니고 밧줄로 묶고 그런 다음에 총을 10발을 써서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만든 데에 거기다가 연유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연유를 왜 바른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연유를 바른다고 했을까요? 연유를 붓는다고 안 하고, 우리는 기름 붓는다고 하잖아요. 얘네들은 기름이 에너지가 굉장히 귀합니다. 그리고 다들 에너지 나누로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너달나달하게 총탄 맞아갖고 피투성이가 된데 아마 연유를 살살 발랐습니다. 기름 잘 타게, 그 시체 잘 타게. 들이불 정도의 기름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연유를 발랐다고 이 국방부에서 온 말하자면 첩보에서 이렇게 입수된 걸 보고, 이건 북한이 진짜 연유 발라서 시체 태웠구나. 그런데 부유물이라고 통지물에서 거짓말을 하니까 시체 찾겠다고 함정을 20척을 거기다 내보내는 이 문재인 정권,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시체가 탔어요. 그리고 이렇게 훼손돼서 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우리가 죄 중에서, 벌 중에서 최고의 벌을 부관 참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체에 대해서는 정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할 짓이 못 됩니다. 정말 벤틀리님께서 너무 끔찍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진짜 끔찍한 거죠. 근데 23일 말하자면요, 22일 날 오후 9시 40분에 시체를 태웠습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북측 해상에서 이 씨의 그 처참한 시체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불에 태웠어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10시 40분에, 그러니까 50분 후에 이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리고 서훈이니 노영민이니 이런 것들이 새벽 1시에 긴급 장관회의를 했어요. 여기에 서훈, 노영민이 할 것 없이 이인영이, 통일부 장관인 이인영이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23일 아침 8시 반에야 문재인에게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문재인은 달콤하게 잤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시체가 이렇게 총살돼서 난도질을 당하고 벌집이 되는데, 그리고 불에 태워서 이렇게 처참하게 천일공노할 짓을 시신에 당하는데 문재인은 이렇게 처졌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날 23일 오후에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22일 말하자면 23일 새벽 회의에서 참석해서 다 알고 있는데 이인영이가 뭘 승인을 했느냐, 통일부가 북한에 대해서 마스크를 보내는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북한의 의료 물자, 뭐 영양, 뭐 어린이들 분유 이런 거를 탈지 분유 보내고 뭐 마스크 보내고 이런 거를 승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우리 어머니를 죽였는데 그 집에 애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밥상 차려가지고 어머니 죽인 사람 그 집에다가 밥상 갖다 줘야 되는 겁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인영이 집 아들이 그런 일을 당했어 봐요. 문재인이, 문준영이, 문다혜가 그런 일을 당했어 봐요. 처자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 나라에 우리가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우리한테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이 긁어가는 세금으로 지들은 와인 마시고 좋은 옷 입고 지 아들은 무슨 말보로 담배 피우고 딸들은 미국 유학하고, 그 형편없는 문다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소문이 흉흉한 문다혜는 태국에서 1년에 12억 가까운 경호를 받고, 그런데 다 좋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이라도 제대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하고 친서를 교환하고 박지원이가 국정원장 돼하고 팩스로 하는 한 라인이 있었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구경만 한 거예요.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자면은 불태우는 거를 그냥 구경만 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럴 줄 몰랐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정말 이 절대로 문재인 정권을 여러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용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여론을 아주 묘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쟁이 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리고 이 이모라는 사람은 월북자다. 이러면서 정말 그렇게 개죽음을 당한 것도 그것도 억울한데 이 사람을 월북자라고 교묘하게 몰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당에 이제 황이라고 정말 이 함량 미달인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 이렇게 첩보를 이렇게 이 대화 내용을 취합을 해 보니까 이 사람은 월북한 게 맞다. 그리고 그런 정황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좋아요.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월북 아니라 뭘 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서 우리의 영토를 나오게 되면,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월북을 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리고 이 월북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죽은 겁니다. 근데 과연 이 사람의 월북이 맞을까요? 저는 저는 월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형이나 또 이 사람의 이 상황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월북에 대해서는 전혀 의사가 없었어요. 월북의 의사가 있었으면 공무원증을 저는 분명히 갖고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렇게 총을 쏘려고 할 때 공무원증을 내밀었겠죠. 나 월북하려고 했었다고. 근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 어쩌고저쩌고 우물쭈물 해가지고 잡혔다. 이게 북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월북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 좋다 이거예요. 자, 80m라면은요, 여러분,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여기서 대화가 될까요? 북한은 80m 사이에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 얼버무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거기에서 우리 쪽에선 뭐라고 하느냐. 국방부에서는 월북 의사를 밝혔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제일 신빙성 있는 게 뭐냐. 자, 이 사람은요, 배를 많이 탔고, 그 다음에 어업 지도를 한 사람이고, 선장으로서도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굉장히 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월북을 하려는 사람이 그렇게 오랜 시간, 박태환이라도 4시간을 헤엄쳐야 되는, 더구나 그 깜깜한 밤에 그렇게 헤엄을 쳐갖고 이렇게 위험한 월북을 시도했을까요? 그리고 자기 체력적으로도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다를 잘 알고 그 다음에 뭐 조수에 이런 것도 물결에 대해서도 파도에 대해서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기서 총을 들이대면은 진짜 월북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월북하러 왔다고 이러면서 일단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목숨 앞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나 죽으면 끝인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황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유가족한테는 죄송하지만 월북은 사실인 걸로 드러났고 대화 내용이 존재한다. 정말 이상한 거죠. 아니 80m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같은 집안에서도요. 이 좁은 집안에서 뭐 2, 3m 사이에서도 가끔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80m 사이에서 대화가 이게 가능한 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표류하다가 너무나 기운이 떨렸는데 뭐 쩌렁쩌렁하게 무슨 메아리까지 낼 정도의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정황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황이란 놈은 대화 내용을 말하는 순간 정보 자산이 드러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 대화 내용에 대해서 숨기면서 무슨 말이든지 꾸밀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너무 이상한 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천경자 화백,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서 뱀 그림 또 여성의 자화상, 뭐 청경자 자화상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말년에 미인도 사건에 휘말렸어요. 이건 뭐냐? 이분이 미인도라는 그 수많은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이 말하자면은 이분이 보고 이건 내가 그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감정을 하는 사람들 또 평론가들이 이거는 청경자가 그린 거다 이랬어요. 자 여러분,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내가 그린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국립 뭐 박물관이라든가 또 평론가들은 이건 청경자가 그린 거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그 쇼크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 저는 이 사건이 어쨌든 피부치들이라든가 또는 뭐 이혼 숙려기간에 있는 부인이라든가 이 모든 사람들이 월북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분들의 고향이 목포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형님도 엄청난 대깨문이고 또 이 동생도 엄청난 대깨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예 대깨문을 공양을 바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죽었어도 마스크 공양을 바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대깨문들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난리를 치고 하더라도 대깨문들은 문재인의 말하자면은 안녕과 문재인의 권력을 위해서 너희 한 몸 바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대깨문들은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죠? 아니 그래도 자기네 편이면 추미애도 봐주고 윤미향이도 봐주고 조국도 마음에 빚이 있다고 하는데 왜 문재인은 대깨문들한테는 빚이 없는 거죠? 양념이라면서요. 그리고 이낙연이는 이렇게 과격한 지지자들, 이 문바들은 일종의 에너자이저들, 우리 당에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들 편인데 더 수색도 많이 하고 북한에 대해서 시신훼손에서도 더 따지고 대북 규탄 결의안도 더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깨문들, 너희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도 되는 거야. 개, 돼지, 붕어, 가재야. 마치 이 모택동이 그 하방을 통해 갖고 수많은 사람을 이 홍위병을 하방을 시켜가지고 굶어 죽게도 하고 병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서도 죽게 하고 풍토병에 걸리고 물 잘못 먹어서 끓일 연료도 없는데 처박아가지고 죽게 말하고 하방은 말하자면 귀양을 보냈던 거죠. 홍위병들을 싸그리 싹 이용해 먹고 고혈을 빨아먹고 나서 하방을 시킨 거예요. 이것도 그런 케이스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대깨문이라면서요. 근데 대깨문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를 대깨문 처리를 이번에 보여준 거죠. 기름 붓고 불태운 뒤에 마스크 조공이라. 야 여러분 끔찍합니다.